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책에는 요약집은 저번 시간에 자 우리 계약금 계약까지 했고요. 자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자 198페이지에 보시면 자 매매 효력 나옵니까? 자 매매 효력 보도록 할게요. 자 매도인 담보 책임하기 전에 매매 효력 매매가 뭡니까? 매매. 자, 매매를 하면, 매매 계약을 맺으면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뭘 줘야 됩니까? 대금 지급해야 되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승인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매매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에 매매의 효력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까? 자, 1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은 지금 갑입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 매수인에게 대하여 매매의 목적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뭘 지급해야 됩니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2항 딱 보니까 무슨 행위입니까? 동시이죠. 상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간섭이 없으면 현관펜 뭐라고요? 동시 이행하여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대금 지급하고 목적물 인도하고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이행.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주기사무실에서 하죠. 주기사무실 가가지고 뭐랍니까? 매도인 보고 뭐랍니까? 주기사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가져오라죠. 등기 권리증하고 다 가져오라잖아.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필정보. 맞죠? 등기 권리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넘기기 위해서 매도용 인감증명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런 거. 자,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전 등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출해야 됩니다. 주민등록 맞죠? 자, 이렇게 하고 이 사람에게 돈 준비하라 그러고 매수하기 위한 서류 가져오라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법무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임하잖아. 인감증명 첨부를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가져오고. 맞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등기법 내용인데 민법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 지금 하고 있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등기법에.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 지급한 거는 무슨 행위다? 동시행위입니다. 동시행위. 자,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68조 내용 정의했고요.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 갑니다. 타이틀만 딱 보세요.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물건 이전이다. 자, 거기 책에 완전한 물건 이전. 줄구져 있죠, 이미? 두 번째,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주유소 넘기면 주유소에 캐노피하고 주유기 같이 넘어갑니다. 부하물과 종물도 같이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리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이 말이야. 요약집에 198페이지. 요약집 198페이지. 판소 노트는 84페이지 피면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시험에 두 번 나왔던 판례가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이전 등기는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행. 여러분이 이제 중개사무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미리 꼽아놨죠. 그리고 잔금 치고 이전 등기 할 때 뭡니까? 동시행 하잖아. 법무사 불러놓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부족하면 뭡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 직원 불러놓죠. 그거 누가 다 합니까? 중개사 다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 거래만 활성화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 거래만 활성화 되면은 그거 아까 뭐랬어요? 등기 치는데도 법무사 부르잖아. 맞죠? 등기 치면 또 돈을 책임집니다. 흰 봉투에 넣어준다니까. 등기 권리증 안에 다 넣어줍니다. 흰 봉투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대출 일으키잖아. 1억에 20만 원. 아시죠? 돈 다 책임줍니다. 은행에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알겠죠? 한번 3억 빌려주면 60만 원. 이런 게 좋아. 중개사는 뭡니까? 중개 수수료만 먹고 사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인테리어 한다 그래. 그럼 웃으면서 아, 내가 아는 데 소개시켜줄게. 그럼 소개시켜줬죠? 업자가 돈 또 책임줍니까? 10% 책임줍니까? 아,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 알겠죠? 화장실 공사도 해야 되지. 뭐, 이거, 아, 창호도 좀 공사를 좀 해야 되겠네. 창호 공사 또 소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받죠? 기본 10%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중개 거래만 활성화, 부동산 거래만 활성화되면은 다시 뭡니까? 우리 학원이 지금 이런이 이게 찌그러져 있지만은 확 그때는 줄 서가지고 학원 등록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알겠죠? 예.
불과 7, 8년 전에 그랬습니다. 알겠죠? 네. 자, 봅시다. 자, 그렇게 된다. 자, 그래서 그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199페이지 시험에 두고 나왔던 잔금 지급과 이전 등기는 무슨 이행? 동시행입니다. 자, 그리고 그 판례 가압류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 대금 지급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에요. 그 199페이지 내용 있죠? 따라서 한번 봅시다.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그 깨끗한 물건 등기된다 했잖아. 맞죠? 완전한 물건 등기돼야 되잖아. 무슨 관계다? 동시행입니다. 동시행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1차만 하세요? 1차만 하세요? 이틀에 한 번씩, 일주일인데, 뭐, 이틀 오고 이렇게 하시니까. 자, 봅시다. 자, 넘기겠어. 자, 봅시다.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목적물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두 번째, 과실의 기속이 별표입니다. 두 개 넣으세요. 장애에서 나오는데 과실의 기속이 문제예요. 자, 외우지 말고 한번 이해해보자. 우리 이렇게 하잖아, 통상. 돈을 다 줬어요, 매수인이. 그러면 원룸에 월세가 400만 원 떨어집니다. 뭐 400만 원 떨어지는데 돈을 다 줬어요. 그러면 월세 누가 가져갑니까? 매수인. 이게 쉬운 문제야. 근데 왜 틀린지 이해가 안 돼. 그 틀린 사람은 상식이 없는 사람이야. 무슨 어떤 사람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자, 그리고 대금을 다 지급하거나 매수인이 또는 목적물을 넘겼을 때는 과실수 찍고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매수인. 둘 중에 하나만 되면은 매수인이 과실 취득합니다. 자, 그게 보자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번. 매매계약 이수는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인도하기 전이잖아. 그럼 과실은 누구야? 월세는? 매도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대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누가 취득한다고? 매수인이 취득한단 말이야. 이런 거 시험 나오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왜 틀린지 이해가 못 해. 이게 시험에 정답은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드세요 하고 있는데 안 드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 과실의 기속 여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에 34회 때도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그거 기억 체크하시고. 매수인의 의무입니다.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뭘 줘야 됩니까? 대금 지급해야 되지, 대금. 무슨 지급해야 된다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지, 대금.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566조가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4번. 법조문 그리 나옵니다.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관한 비용은 당사자 상반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균분 부담. 됐죠? 균분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대금 지급 시기는 인도 시기를 정할 때는 인도 시기와 동시로 추정하고 대금 지급 장소 요거 별표한 개 넣으셔야 돼. 시험에 3번 나왔어요. 어디서 한다고요? 자, 밑에 2번에 보세요. 2번의 별표입니다. 법조문 내용이야.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는 무슨 장소에서 영업해?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으로. 자, 그리고 대금의 이자 지급입니다. 목적물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이자 지급해야 됩니다. 너 돈이 다 들어가기 전에 목적물 먼저 받았잖아. 그럼 그 날짜만큼 이자를 줘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합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니부터 가져가라. 왜? 재산세 하니까 니부터 먼저 가자. 등기 가져가. 예?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세금 네가 내라 먼저.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거절입니다. 자, 1번이 이제 불안의 항변권이야. 매수인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이를 염려가 있을 때는 위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까?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자 들러버 있어. 내가 중도금 줘? 못 줘. 못 주잖아. 중도금 지급하러 갔는데 빨간 딱지 붙이고 채권 들러버 있어. 내 돈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줬다가 내 뭡니까?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거절할 수 있죠? 이게 불안의 항변권이잖아. 맞죠?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1번에서 2번으로 한 살 빼고 그럼 상당 담보를 제공하면은 거절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공탁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수령 의무가 있습니다. 자, 수령을 누가 해야 됩니까? 매도인이 넘겼는데 임마가 수령을 안 하려고 그래. 왜? 6월 1일 이후에 받으려고 하거든. 왜? 재산세, 종부세 안 내려고. 알겠죠?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안 돼. 수령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수령하는 거. 알겠어요? 이거 다 우리 상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 매매의 얘기잖아.
자, 넘기면 돼요. 자, 이제 담보 책임. 시험에 100% 나온 거. 별표 3개. 별표 3개.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 매도인 담보 책임 앞에까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267페이지 13번 문제. 13번 문제. 찾습니까? 267페이지. 13번 문제 있습니까? 자, 문제 풀어볼게요. 매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1번은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계약법 하고 있죠. 계약법은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 냈어? 임의규정. 맞죠? 어디 가야 강의주 나온다 했어? 어디 가야 강의주 나온다고 했어? 내 때감 지니까 안 나오지, 사람들이. 자,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출석률이 좋은 사람들이 합격률이 높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중간에 빠지면요, 안 오고 싶어요. 학원에. 경험해서 알 거 아니야. 한 번 안 오면 안 오고 싶어. 맞아요?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작년에도 고득점 받고 점수 합격한 사람들은 안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많은 사람이에요. 공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오케이?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기만 하자 끝까지 가면 합격한다니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혼자 정리한다고 집에 가봐. 혼자 정리했는데 혼자 정리됩니까? 안 됩니까? 옆에 가만 안 놔둡니다. 왜 안 놔둡니까? 엄마 밥 자! 남편 뭐라고? 밥 도와! 알죠? 그럼 해줘야 되거든. 학원 나오면 뭡니까? 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데 집에 있으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집에 있으면 또 뭡니까? 또 친구들이 막 불러내요. 그러다 보면 가서 만나가 뭡니까? 손을 빨고 그리고 다음날 공부 됩니까? 안 됩니까? 망치고 그 다음에 또 됩니까? 다시 술이 좀 깨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술이 생각나고 친구가 생각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거짓말 아니고 제가 20년 경험을 학원 했잖아. 그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야. 합격자 모임 가면은 진짜 중간에 안 오니까요. 혼자 정리한다고 들어갔는데요. 정리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업 진도에 맞춰서 복습하니까 그게 빨리 되더라. 공부량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사람은 내년에 또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고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7월달, 6월달, 7월달부터는 리얼하게 이주입니다. 왜? 그래야 자극을 받으니까. 저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콕 찌르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학생들끼리는 뭡니까? 말을 조심해야 돼, 이제. 알죠? 조금만 잘못하면 난리 난다는 거. 조심해야 돼. 알죠? 네. 근데 원장은 하는 얘기는 뭐예요? 공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일 가서 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끌어안아 봅니다, 저는. 자, 확 끌어안아 봅니다. 사랑한다고. 자, 봅시다. 웃자간 소리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1번의 포인트가 뭐냐? 매매 비용은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유효하죠?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이니까. 예?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야, 등기 비용하고 뭐 이전 비하고 세금 니 다 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도 산다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 적어주시고 처분 등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어제 등기법 내용을 한다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전 등기할 때 주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한다 그러죠. 이거잖아, 이거. 넘길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법에 부기등기를 해라, 이 말이에요. 등기할 때는. 알겠어요? 네, 그래 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전할 때는 주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가. 자, 우리 민법에서 등기법까지 같이 정리했어요. 알겠죠? 부기등기는 시험에 요번에 나올 확률이 높다 했잖아. 맞죠? 어제 결승하신 분은 동영상 좀 보시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질문 보세요. 잘 나온다 그랬죠?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슨 장소에서 영업해?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중개 사무실 아닙니까? 맞죠? 누가 와 있습니까? 법무사 지금 와 있죠? 잔금 지급하고 등기 서류 넘기고 그래가지고 딱 동시행하잖아.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 질문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을 완전히 자자자 포인트 2개. 인도되지 않았어.
대금 지급 완전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둘 다 안 됐어. 그럼 어떻습니까? 목적물의 과실은 누가? 매도인. 둘 중에 하나 되면은 매수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당사자 사이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매매 예약 완결권은 자, 몇 년 내야 됩니까? 예약 완결권은 옆에다 적어놓으시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 적어놓으세요. 여기 있네. 제척기간. 제척기간은 뭡니까?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법률이 예정했으니까 법원의 직공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의 직공고려사항. 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고 제척기간 10년입니다. 약정이 없는 한 10년이야. 근데 33회 때 저번 시간 했어요. 20년 약정을 하면 몇 년 돼버려? 20년 돼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 당사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 규정. 어디 가야 항의주 나온다 그랬어? 임대차. 알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틀렸습니까? 2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전 등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전할 때는 주등기, 부기등기, 부기등기로 한다 이 말입니다. 267페이지. 책 안 가져왔어요? 아, 빌려줄 건데 빨리 오지. 네. 자, 한 다음 시간에 빌려드릴게요. 자, 넘기시고. 자, 넘기면 민법상 매매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네요. 자, 이것도 뭐 다 했던 내용입니다. 문제 풀어봤던 거예요, 저번 시간에. 자, 매매계약은 낙성, 상무, 유상, 분료식 계약이다 했었죠? 했고, 1번 맞고, 2번. 타인 권리도 매매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것도 저번에 풀어봤던 겁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교환계획에도 적용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형합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이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잖아. 무슨 계약일 때? 유상 계약일 때는 적용됩니다.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자, 판소노트 70페이지 한 표 봐요. 판소노트 70페이지. 판소노트 70페이지. 매매, 교환, 임대차는 낙성, 상무, 유상, 분류식 계약이다. 돼 있죠? 판소노트입니다. 판소노트 70페이지 돼 있죠? 그 필수 항의사항이나 했죠? 그 유상 계약이니까 뭐예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교환 계약에서 담보 책임 물은 내용도 기출된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14번에 3번 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매매 계약의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떻게 된다고? 쌍방이 균분이라. 아까 몇 번 나왔다 했어? 3번, 4번인가 나왔다 했죠?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인데 등기 비용은 누가 냅니까? 옆에 적어놔.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냅니다. 자, 저번 주에 이게 다 풀어있던 겁니다. 풀어있던 거예요.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경매 목적물의 하자 현관편에 딱 해놨어요. 경매 목적물의 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주관해서 한 거야? 법원에서 한 거지. 입 달지 마란 말이야. 뭐 건물에 거미가 있다. 네가 다 고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580조의 경매의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라고 돼 있어. 담보 책임을. 됐어요? 네, 자, 법원에서 면책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법조문을. 자,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입니까? 매매 비용은 상방이 균분해야 되지. 법조문.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566조 내용이었습니다. 상방이 균분. 자, 그 다음에 옆에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입니다.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돼 있는데, 자, 요거 3번 한번 보세요. 3번, 3번 요 15번부터는 한번 봅시다. 이거 일단 1번 한번 보세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요게 요겁니다. 요거 담보 책임 내용이네. 여기서도 담보 책임 내용이야. 자, 여기에 이 물건이 이 물건이 병소유입니다. 병소유라 가지고 받아서 못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넘겨줄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그럼 타인 부동산도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받아서 넘겨주면 돼. 알겠죠? 자, 이게 569조 내용입니다. 569조. 받아서 넘겨주면 된다. 근데 570조. 받아서 못 넘겨주면 책임을 져야 된다.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자, 제가 여러분 주소를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 다 팔아서 제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팔 수 있는데
못 넘기지면 책임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팔고 싶지만 팔지를 못하는 기라. 여러분 재산 다 어딘지 다 알고 있어. 주소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소 던지가 무슨 동만 딱 적어놓고 안 적잖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타임 다만 매매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야? 못 넘기면 책임을 다져야 돼.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이제 1번에 그러면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569조 내용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건 병소유라서 매도인이 그걸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된다. 못하면은 책임집니다. 570조. 자, 2번 지문은 맞습니까? 금방 했잖아. 시험에 4번 나왔다 했죠. 매매 비용은 상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어떻습니까? 담보 책임 면책특혜가 있어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 이거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나쁜 짓 했죠? 책임을 진다 해야 됩니다. 알죠?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 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입니다. 584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 자 4번 지문은 봤던 거야 안 봤던 거야? 이거 3번 나왔다 했죠? 자,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무슨 장소에서? 인도 장소에서 주기 사무실에서 준다는 말이야. 지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 내용. 자, 5번 지문이 585조 내용입니다.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 기한이 있을 때는 상대방의 의무기에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을 추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5월 1일날 계약금 주고 5월 15일에 중도금 주고 6월 1일날 잔금 주면서 이전능계 하기라고 딱 계약서 적어놨어. 그럼 내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동일한 기한이 있어 없어? 있지 않아요. 말 이해됐어요? 내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있다니까. 날짜가 딱 특정되어 있으니까 기한이죠. 맞지? 그래,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말이 이해되면 돼요. 그래서 법조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딱 이해만 딱 되면 이 법조문 그냥 다 외워진 거야 그냥. 알겠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같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해가지고 이 문법을 다 해결해야 돼. 아시겠죠? 네,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 몇 번? 자, 3번입니다. 담보 책임 면책특혜가 있다 하더라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건 책임이 져야 되죠. 책임을 면한다가 아니라 진다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넘기시고 이제 16번부터가 이제 우리가 쭉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입니다. 자, 책임 이제 담보 책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200페이지. 자, 요약집이 200페이지입니다. 담보 책임. 자, 내일은 뭡니까? 내일은 우리 학원 좀 쉬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올 때 엘리베이터하고 다 붙여놨죠? 화장실 폐쇄한다던데. 알죠? 그래서 이제 내일 뭐라 했어요? 내 시험 치고 풀이하고 이렇게 할로 다 잡아놨는데 뭡니까? 서비스로 해주기로 했는데요. 뭐, 다음에 잡아야 되겠습니다. 알죠? 다음에 잡아야 뭐 해줄라 해도 뭡니까? 이 건물이 반대를 안 해. 못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틀 동안은 저 좋은 데 가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도서관 이런데 남부 도서관 아시겠죠? 곳곳에 도서관 많대요 보니까. 맞죠? 가서 공부 좀 하시고 공부 안 하신 분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해야 됩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0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120일 남았습니다 이제. 알죠? 다음 달에 7월 중순 딱 되면은 100일부터 내려가는데 그때부터는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한 주 지나면 10일 날아가 봅니다. 알겠죠? 예, 그때부터는 공부하면 늦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발동 걸어야 돼 이제. 자, 갑시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 자, 보도록 하죠. 자, 밑에 책에 보시면 200페이지 매도인 담보 책임이 일반인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자,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 내지 불안한 점이 있을 때 매도인이 누구인데 지는? 매수인이 지는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알죠? 매수에 부담하는 책임이다. 고의가시를 불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근데 누수가 막 생겨. 그 매수인이 뭐랍니까? 전화 와서 고쳐달라면 고쳐줘야 됩니까? 이 법 때문에 그래. 이 법 때문에. 민법 매도인의 담보 책임 때문에. 알겠죠? 근데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고쳐줬습니다. 법도 모르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맞죠? 네. 이게 이 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알겠죠?
매도인은 고의 가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야. 매도인 담보 책임. 이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내 안 내? 냅니다. 왜 내느냐? 이게 전부 다 중개 사고거든. 이런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이게 다 나오거든, 법에. 오케이? 자, 갑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 책임에 속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법정 무과실 책임, 고의가실을 불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담보 책임 내용이 이게 시험에 31회 때 나왔는데, 자, 만일에 그런데 고쳐서 남의 물건을 팔았는데 못 넘겨줬다. 예? 전부가 남의 병인 때 있어가지고 못 넘겨줬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이 사람은 마수십니까? 해제나 선배. 근데 일부를 못 넘겨줬을 때는요, 금액 까달라고 할 수 있죠? 대응감액.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어디로 갔어? 자, 내가 이제 여러분이 마트 가서 뭐 샀어요? 물건 샀는데 바가지를 샀는데 바가지가 금이 가가지고 물이 뚝뚝 떨어져. 그럼 바가지 들고 가서 바꿔달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마트를 몰라? 롯데마트? 바로 앞에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마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샀는데 문제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달라고요? 완전한 완급이 뭔냐면 완전물 급부충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민법을 배웠으니까 마트에서 물건 샀는데 뭐 금이 가 있다, 이렇게 되면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고 완전물 급부충권 행사하겠다고 해야 돼. 알겠어요? 좀 팔리게 바꿔달라고 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서 무슨 배상까지 소구해야 돼? 손배까지 해야 돼. 알겠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지랄 트면 손배 나옵니다. 지랄하면 손배가 해준다니까. 롯데 상품권. 자, 또 옛날 얘기 또 해줘야 돼. 내가 롯데마트 샀는 데 있잖아요. 물건이 잘 잘못됐어요. 가서 이게 샀는데 바꿨는데 또 상태가 안 좋아. 기분 더럽죠? 내가 고의로 그런 게 아니야. 알죠? 한 번 바꿨는데 또 상태가 안 좋아. 가서 지랄 틀어 안 틀어? 이씨 했죠. 에? 하니까 됩니까? 누가 나와요? 지금 책임자 쉬시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커피 한잔 하시죠. 예. 진정하시고. 아니 이 롯데마트가 대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냐고. 한 번 바꿨으면 내가 충분해. 또 바꿔서 왔는데 또 이렇다면서 팍 하니까 흥분 가라앉히고. 뭐 좀 필요하신 게 없으겠습니까?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환불 해드릴까요? 뭐 해드릴까요? 됐어. 환불 해주세요. 환불 딱 해주면서 나중에 오실 때 좀 쓰십시오. 상품권 5만 원짜리 딱 주더라고. 받을 의사는 없었습니다. 5만 원 상품권을 딱 챙겨주더라고.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싹 줘야죠. 알면 이긴다. 알죠? 알면 큰 소리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혜택을 본다 안 본다? 본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말고. 알죠? 그때 항우 잘 됐대요. 그거 5만 원 그거 뭐 중요하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싹 알죠? 싹 알죠? 자, 그래서 그거 갖고 이제 맛있는 거 사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기 사고 고기 구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럴 때 뭡니까? 완전한 물건 바꿔달라. 완급입니다. 완전물 급부충. 그래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이 매수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이게 내 손가락이 굵어서 잘 못 찾겠어 지금. 몇 가지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 8가지 아니고 4가지. 그렇죠. 보세요. 4가지. 자, 타이틀에 앞에 계약 해제권. 해제하면서 따라오는 게 뭐야? 손배. 그 다음에 대응감액. 일부를 못 받으면 대응감액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단 말이야. 맞죠? 불특정물. 맞죠? 바가지 이런 것들. 완급입니다. 완전물 급부총권. 맞아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하살표 되어 있는 게 30일에 기출되는 지문 아닙니까? 불특정물의 하자로 매도인이 담보 책임을 승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는 해제권, 손배권, 완급권을 가진다. 됐습니까?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입니다. 담보 책임 규정도 무슨 규정입니까? 임의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 계약할 때 이거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뭡니까? 주택을 팔았어요. 주택 팔았는데, 임마가 자꾸 와가지고 어디 금이가 있는데, 누수되는데, 어쩌저쩌니 막 지랄 계속 하는 기라. 그래서 뭐랍니까? 여러분 매도인이야. 그래, 좋다.
내가 1,000만 원 가줄 테니까 더 이상 담보 책임 묻지 마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또 실제로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팔았는데 뭐 흠의가 있고 어쩌저쩌고 1,000만 원 가줄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특약을 적어놨어. 이막 소송 걸어 왔어요. 왔는데 뭐랍니까? 특약상에 1,000만 원을 확인해 주는 대가로 더 이상 담보 책임 묻지 않는다고 딱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판사분이 기각해버려요. 알겠어요? 이게 이 공부를 배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거. 아시겠죠? 예? 알겠어요? 이런 거 알면은 안 당한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 묻는 거잖아. 자, 내가 금액을 할인해 준 조건으로 더 이상 묻지 않는다고 딱 붙이면 더 이상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렇게입니다. 자,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 자, 그래서 임의 규정이므로 담보책임을 가중, 강경, 면제하기라는 특약도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 문장이? 이 문장은 이렇게 나오다고 시험에. 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식입니다. 담보책임으로 해제와 손배했다. 서로 반환할 때 무슨 관계입니까? 동식입니다.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 한번 보세요. 다른 제도 관계. 자,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 선택이죠. 그 다음에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 또 선택입니다.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죠. 1번 31회 때 기출, 2번 지문 또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자, 채무 불이행에 의한 관계인데, 책임 관계는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되는데, 넘기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가느냐? 202페이지로 갑니다. 202페이지.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자, 우리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목적물의 하자가 있고 권리의 하자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뭐라고요? 권리의 하자고 6번이 목적물, 물건의 하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권리의 전부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타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타인에게 있어서 자, 이 X 부동산이 누구 소유라 가지고 병 소유라 가지고 받아서 못 넘겨주면 이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제하고 손배할 수 있는데 뭘 때?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손배는 어떻게 됩니까? 악이 난데 선의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의일 때, 몰랐을 때만 해제와 손배. 뭘 알았다 하더라도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왜? 계약관계 끝낼 수는 있다고. 왜? 이 사람이 받아서 넘겨준다고 했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까? 갑이 있잖아요. 갖고 있는 저 부동산,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고 병 소유인데 병이 누구냐? 동생 거야. 동생이 좀 팔아달라 그랬어. 그렇지만 내가 매매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이 동생 보고 좀 팔아달래. 내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 팔아, 4명이 돼 있지만 좀 팔아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그래서 받아서 넘겨주면 돼, 그냥. 못 넘겨주면 책임져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이 각계 아니고 병거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계약을 말할 수 있잖아요.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예?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만은 뭐 이거 손배까지, 선이니까 손배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알았다, 고지했잖아, 얘. 우리 동생 건데, 니들 판다고. 알겠지? 그럼 더 이상 손해배상, 손해 생길 게 있어, 없어? 없죠. 못 받으니까 계약 해지하는 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받아서 못 넘기니까 이런 분 권리 침해가 심하니까 재책기간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569조, 570조, 571조 내용입니다. 571조는 선의 매도인 내용인데, 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정만 좀 보시면 됩니다. 569조 한번 보세요. 569조. 202페이지 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누구에게 이전해야 됩니까?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됐어요? 그래서 남의 거지만 받아서 넘겨줘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570조. 동전. 100원짜리가 왜 나올까? 동전. 위에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연결된다. 동전이 그 말입니다. 전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연결된다 이 말입니다.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자, 줄 끊어놓고 매도인이 있잖아요. 못 넘기죠. 이 말이야. 그럼 매수인은 현관패. 매수인은 누굽니까? 저기서 어른. 계약을 말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 악인 경우 말이 없으니까 선악불문하고 된다 이 말이야. 여기 나온단 말이야. 여기 나온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는 고지했단 말이야. 우리 동생 거라고. 그러면 손배는 청구 못한다. 해제는 할 수 있는데 무슨 배상 못해? 손배 못.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야. 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악이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담보 책임 내용 동그라미 1번, 2번 딱 묶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방갈로 2번 보도록 할게요. 그 중간에 있는 판례는 참고사항으로 보시고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나온 적 없어요. 그 밑에 가서 선의 매도인이 해제권. 자, 이제 매도인이 뭘 때? 선이야, 선이. 이 사람이 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워낙 많아. 워낙 많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필지 저 필지 내 거주 다 알아보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매매해보니까 아, 내 게 아니네.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왜 이해가 안 되면 그런 땅 가져본 적이 없어 그래 이러니. 내가 음추다 땅 갖고 있는데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매매를 했다. 왜 산전체가 내 거로 생각했거든. 근데 거기에 내 거만 내 게 아닌가. 에?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여러분은 생각하면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 땅 많은 사람들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산전체를 내가 내 걸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부분만 내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매도인이 가서, 선의 매도인이 가서 야, 미안해 되겠다. 계약 해지하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손배해 줄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571조 내용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배까지 줄 필요 없고 뭐 하면 돼? 해지만 하면 돼. 됐어? 이해되면 끝나잖아. 그러면 이런 내용을 뭡니까? 중개사장님 여러분이 얘기했다. 이런 일이 생겼다 하면 설명해 줘야 돼. 아, 그러면 네 선의 매도인이네. 그러면 계약 해지하면 돼. 손배해 주면 돼. 그런데 상대방이 그 내용 알았다며? 그러면 해지만 하면 돼. 손배해 줄 필요 없어. 쉬운 문제야, 이게. 그래서 이게 시험 잘 내는 이유 알겠죠? 잘 내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설명해 줘야 돼. 중개 사고 생겼을 때 이거 설명해 줘야 되니까. 오케이? 자, 됐어. 이게 571조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한번 볼게요. 동전 나와서 동전이 아까 뭐랬어? 100원짜리 아닙니다. 앞에 연결. 569조, 570, 570조는 동일한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법조문이 너무 길어지니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법조문을. 자, 1항. 매도인이 계약 당시 매매 목적물이 된 권리가 자기에 속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현관패, 매도인 현관패 놓고 알지 못하는 경우 현관패 당해 놓고 그러면 선이지. 선의의 매도인이야.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안때 뭐의 현관패? 악인 경우에 악의 매도인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걸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됐죠? 알았을 때는 매수인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통지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권리의 일부가 누구한테 되는 겁니까? 타인에게. 자, 이제 요 땅을 샀는데 요 일부가 병소유다. 1000제곱미터인데 요 300제곱미터가 누구 소유다고? 병소유다. 그래서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받아보니까 300제곱미터 병소유네. 그러면 뭐랍니까? 어디 가봐야 야, 계약 해지해 임마. 아니면 대금 까주든지. 30% 못 받잖아. 그럼 1억인데 30% 까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돼? 3천만 원이잖아, 3천만 원. 왜 지금 결혼 시간에도 이렇게 정신줄 놓아요? 에? 10% 하면 1,000만 원, 20% 하면 2천만 원, 30% 하면 30만 원. 맞죠? 그럼 까다가 이 뭐야? 대원감액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받아보니까 야,
야, 300제곱미터가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 300제곱미터 병소이네. 뭐 계약 해지 안 할 테니까 대응 가도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거 대응 감액 청구잖아.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법조문이 되어 있다고요. 이게, 자, 이게 572조, 573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어디로 가냐? 572조 볼게요. 572조.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인데 1항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일부가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해서 매도인이 행사편 매도인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을 때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응감액 청구할 수가 있다. 대응감액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인 경우 악인 경우 말 없죠. 그러면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되는 겁니다. 된다. 자, 그리고 2항 갑니다. 전항의 경우 잔존 부분이면 매수인 이를 매수하지 아니할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 선의의 매수인이지. 선의의 매수인은 전부를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3항 갑니다. 선의의 매수인은 형광펜 선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해제 외에도 무슨 배상까지? 손배까지. 자, 보세요. 그럼 선의 매수인은 해제, 손배, 대감 되네. 근데 악이더라도 대감은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야. 1항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573조 갑니다. 행사기간인데,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 안날로부터, 악인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몇 년 행사된다고? 1년입니다.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척기간은 선의인 경우에는 안날로부터 몇 년? 1년이고 자, 악인은 됩니까? 악인은 기억기억입니다. 계약 일로부터 1년 맞죠? 자, 이거는 어떻게 외운다 그랬어? 격격격 니은니은 해라가 했잖아. 격격격 니은. 자, 갑시다. 니은. 기억 했는데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바꿔서 된다니까. 선의는 계약일로부터 1년. 옵니까 있습니까? X. 악인은 안날로부터 1년. 이거는 그냥 사실 기억. 초등학생 1학년도 풀겠다. 기억. 니은. 알겠죠? 그럼 몇 년이야 전부 다? 1년. 됐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선임만 돼. 저축기간은 안날로부터 1년. 여기도 선임만 돼. 안날로부터 1년. 됐어요? 여기는 악이도 되니까 선이 악이 되는 게 있으니까 악이는 계약일로부터 1년. 오케이?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세요. 밑에 가서 뭐 판례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또 그럼 1번, 2번, 3번 다 설명이 됐습니다. 선의는 안날로부터 니은이고 악인은 기억입니다. 1년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수량부족 일부 멸실 쪽으로 갑니다. 자, 수량부족 일부 멸실. 자, 이게 어떤 거냐? 요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X 토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자, 받아보니까 300제곱미터가 부족하더라. 병소요가 아니고 부족해. 그럼 수량 부족이죠? 수량 부족은 뭘 때만? 희한하게 수량 부족은 시옷이잖아. 얘도 시옷이 돼. 선의만 됩니다. 해제와 손배와 대감. 알겠죠? 시옷. 수량 부족, 이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은 뭐라고요? 선의만 된단 말이에요. 악인 돼, 안 돼? 안 됩니다. 제척기간도 선의는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됐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574조에 보면은 위에 있는 담보 책임이 선의 교험에 준용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법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574조 돼 있어요? 자, 203페이지 574조 전 2항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한 경우,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시를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알지 못한 경우 형 앞에 매수인 형 앞에 알지 못하는 경우는 뭐야? 매수인 선의일 때만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판례가 수량 지정 매매란 목적물의 일정 수량을 중점으로 대금을 수량 기준으로 정하는 걸 말한다. 평당 얼마, 제곱미터당 얼마 가격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수량 지정 매매입니다. 자, 넘기시면 되고 담보 책임 내용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용인물권의 제한. 자, 용인물권의 제한 하기 전에 이 두 개의 차이점, 공통점은 뭐야? 일부가 부족하잖아. 일부가 10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가 병소였고 요거는 받아보니까 300제곱미터가 부족하더란 말이야. 일부지. 그럼 일부면 무슨 감액 들어갑니까? 대감이 들어간다고, 대감이. 근데 나머지는 대감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알죠? 일부를 못 넘겨줄 때 일부가 남의 거다. 수량이 부족할 때 대감이 있지만 나머지는 없어요. 쉬운 문제입니다. 좀 이따. 자, 네 번째 갑니다. 용인물권의 제한. 자, 이 땅을 샀는데 용인물권 뭐 있어요? 빨리 해봐라. 지지전. 지가 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매수인 을이. 알겠지? 뭐가 있어가지고 용인물권자가 있어가지고 또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맞죠? 사용 못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수인은 뭡니까? 계약을 해제나 손배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제척기간은 선임만 되니까 안날로부터 1년. 니은. 알겠죠? 자, 됐어. 자, 그럼 읽어볼게요. 575조. 요거는 575조가 됩니다. 자, 575조가 됩니다. 법적으로 보겠습니다. 1항. 매매 목적물이,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만 딱 일단. 뭐라고요? 무슨 물건? 용인물건. 그럼 유치권이 목적이 된 경우, 유치권까지 플러스. 맞죠? 근데 유치권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지상권의 목적이 됐다, 전세권의 목적이 됐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도. 알겠어요? 그래서 용인물권이라고 딱 해놓으시면 돼. 자, 유치권 목적이 돼가지고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할 때, 자, 행간편에 돼.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할 때가 뭐야? 매수인 선인 경우에 이로 인하여 계약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하나야. 자, 행간편에 돼. 무슨 달성 못해야 돼? 목적 달성이 될 수가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뭐인 경우에? 알지 못한 때니까 선의의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고 기타 경우 손배 청구할 수 있다. 손배도 뭐인 경우에만? 선의인 경우에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항 갑니다.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 위에 존재할 지역권이었거나 부동산에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준용한다. 우리가 용인물권 중에는 임차권도 등기된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도 있을 때 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선의만 되니까 밑에 제척기간은 안날로부터 몇 년이야? 행간편 1년이지. 니은. 맞죠? 네, 니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럼 수량 지정 용인물권 제한까지 했고요. 5번째 갑니다. 5번째, 저당권 실행 갑시다. 저당권 실행. 자, 저당권 실행은 어떤 겁니까? 자, 내가 이게 부동산이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뭐가 설정돼 있다고?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 자, 내가 돈을 주기 전에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돼 가지고 예를 들어 정의태 넘어가 버렸어.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럴 때 이 매수인입니다. 돈을 다 줬는데 인마가 변제 안 하고 가만 놔두다가 날라가 버렸단 말이야, 재산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리고 저당권 실행. 또 전세금을 안 줘가지고 전세금 반환 안 해가지고 전세권자가 실행하는 경우 있죠. 맞죠? 실행이 뭐야? 실력 행사. 전세금 안 주거나 돈 안 갚으면 실력 행사하잖아. 경매 난리 본다고. 알겠죠? 여러분 안 갚아보면 알아. 실력 행사 들어옵니다. 알겠죠? 실력 행사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 적어놔야 돼.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내가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단 말이야. 이럴 때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알지만은 보통 아파트에 다 저당권 설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잖아.
원룸도 뭡니까? 저당 설정돼 있는 거 알잖아. 근데 내가 돈 줬는데도, 매매대금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뭡니까? 변제하라고 막 습붙는 기라. 알겠죠? 룸 사러가 돈 뿌리고 막 이래 뿌는 거라. 알겠죠?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정을 이 매수인은 알겠어, 모르겠어? 룸 사러가 막 뿌리고 이거 알아, 몰라? 모르잖아. 알겠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뭡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 아니야. 돈 다 주는데도. 맞죠? 그래서 뭘 불문하고? 그렇지. 이게 포인트야. 선악을 불문하고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가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제척기간은 있다, 없다? 권리의 침해가 심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1년을 두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1번하고 5번하고 똑같죠. 1번에 아까 뭐였어요? 권리 정보 타인에서 받아서 못 누릴 때 이때 권리 침해 심하기 때문에 제척기간 두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 한번 봅시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자, 맨 끝에 보면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 현관편 딱 해놓고 옆에 576조입니다. 576조. 576조의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576조. 자, 205페이지입니다.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행사 현관편 딱 해야 돼. 무슨 행사다고? 저당권 행사. 돈 안 갚아서 날아가는 거야. 전세금 반환 안 해서 날아가는 거야. 실행이 뭔데? 실행 행사, 실력 행사단 말이에요. 행사에 인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말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선의인 경우에 악인 경우 말 없죠. 둘 다 선악 불문하고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은 출제로 소유권을 보존할 때는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얘가 있잖아요. 은행 가서 돈 다 갚았어. 전세금 반환해줘서 얘가. 그럼 대신 갚아줬잖아, 얘를. 그러면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출제액 상환 청구권입니다. 자, 그래서 저쪽은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항. 전 2항이 요거 매수인이 손해를 받을 때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어? 손배 청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577조.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이 매매 목적이 된 경우도 준용한다. 이 말은 지상권도 매매했다가 지상권 담보 설정될 수도 있죠. 저당권 설정. 맞죠? 그런데 지금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77조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가 있습니다. 가등기 목적이 된 부동산에 매수한 사람이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됨으로써 가등기 본등기. 자, 보세요. 여기에 뭐가 돼 있다고? 저당권이 아니고 가등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등기된 부동산 샀는데 본등기처가 내가 소유권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예? 가등기 어제 했는데 가등기된 부동산 또 처분할 수 있습니까? 있죠. 예? 그 병이대 처분했단 말이야. 어제 했던 거 기억나? 기억이 안 나네. 가등기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만일에 이제 본등기 치면 중과처분등기 제3자는 어떻게 됩니까? 직권말소 당하잖아. 맞죠? 직권말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럼 무슨 책임 물을 수 있어? 이 사람에게, 판 사람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가등기대가 본등기하면 내가 소유권을 잃어버린데도 불구하고 네가 이걸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맞죠? 맞아요? 그럼 내가 피해볼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됨으로써 두 번째 줄에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단 말이야. 그럼 저당권 행사를 위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책임이 적용돼서 567조 적용돼서 570조 담보 책임 물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내용이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저당권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선악불문하고 언제는 말할 수 있습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손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다 적어놔야 돼. 저당권 실행, 전세권도 적어놓고 가등기계에서 본등기하는 경우, 본등기하는 경우도 똑같이 576조가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악불문하고 언제든지 계약 해제하고 손배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자, 이제 목적물의 하자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자, 목적물의 하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중개사 자격증 따면은 목적물의 하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부동산을 샀는데 금이 가 있고 누수가 되더란 말이에요. 목적물의 하자예요. 그럼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나 손배 청구하려면 뭐일 때?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악이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뭡니까?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몇 개월 해야 됩니까? 6개월. 나머지 앞에 거는 전부 다 뭐였습니까? 1년이었죠. 제출기간이. 이거는 6월입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는데? 여기 있네. 6번째잖아. 목적물의 하자는 몇 자야? 또 살려줘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월이야. 알겠죠? 이랬는데 기억 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죠. 목적물의 하자. 몇 월입니까? 6월. 알겠죠? 오케이? 이거 비슷한 게 뭐였어요? 어제 했던 거. 불분할 특약. 몇 년? 불분할 특약 몇 년? 불분할 특약 5년. 어제 했잖아. 불분할 특약,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주등기랍니까? 부기등기랍니까? 어제 시험 문제 했잖아. 부기등기를 한다고. 시험 문제가 나왔잖아. 왜 이래 지금 진짜. 집에 가서 물론 여러분이 1차 공부한다고 뭐죠? 2차 할 시간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제는 그 지금 24시간이 안 지났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자. 그래서 어제 불분할 특약도 이 똑같은 액션으로 불분할 특약을 했잖아. 그래서 그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 기출됐던 문제 풀었어요 지금. 집에 가서 확인해봐. 알겠지? 자, 어제 했던 내용까지 복습을 해줬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목적물의 하자는 6자니까 6월입니다. 알겠죠? 6번째 배우니까 6월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중개를 여기 공인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누수 생겼다. 에? 몇 개월 해야 돼요? 안날로부터 6월이야. 알죠? 결로 생기고 이런 건 언제 생깁니까? 겨울 돼봐야 알잖아. 맞죠? 그래서 안날로 보통 보면 안날로부터 6월이라 하면 대부분 한 1년 정도를 봐준단 말이에요. 왜? 비도 엄청 와봐야 되고. 맞죠? 뭡니까? 엄청 추워 봐야 되고. 결로 생긴지. 맞죠? 그래서 안날로부터 6월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보면 중개 계약서에 보면은 자 이게 뭡니까? 목적물의 하자가 있고 누수가 있을 때는 뭡니까? 민법의 내용이 준용된다라고 딱 적어놨어요 계약서에. 알죠? 담보 책임이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법조문 한번 읽어볼게요. 205페이지에 580조입니다. 1항 매매 목적물의 하자. 목적물의 하자 몇 자입니까? 그래서 몇 월이야? 6월인 거야. 목적물의 하자가 있을 때는 575조의 제1항 규정이 중요하다. 575조 제1항이 해제와 손배입니다. 해제와 손배 주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임을 알거나 나옵니다.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적용되지 않으니까 반대로 가야 되지. 악의 반대가 뭐야? 선의. 과실 반대가 무과실. 이 뭐가 또는이 아니고 이고. 이랬을 때 해제와 손배 책임 물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그래도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다 고쳐요? 경락인이 다 고쳐야 됩니다. 낙찰받는 사람이 다 고쳐야 돼요. 자, 581조 보세요 밑에.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 그 후에 특정된 목적물의 하자가 발생할 때는 전조 내용이 중요하고 2항 전항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해제 또는 손배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현관펜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하자 없는 물건은 뭐야? 완급이죠. 완급. 완전물 급부 청구란 말이에요. 완급. 그리고 몇 개월 내에 했어야 된다고 밑에 582조. 자, 전 2조에 의한 권리의 매수인이 그 사실 안날로부터 몇 월? 6월 내에 했어야 됩니다. 알겠죠? 예, 목적물의 하자 행합해놨죠.
몇 자니까? 6자니까 6월이죠. 됐지? 그러면 안 틀리잖아. 자, 넘기시면 돼요. 자, 넘기시면 되고 요건은 1번, 2번, 3번 다 설명했고요. 판례가 별표입니다. 자,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에 검사 성적서 일정한 보증을 했단 말이야. 아, 우리 지금 세차기가 들어갔어요. 에? 자, 이런 성능을 가집니다. 완전히 뭡니까? 복원도 되고 잘 좋아요. 유리막 코팅도 됩니다. 해놓고 성능이 못 미친단 말이야. 그럼 뭐의 하자다? 목적물의 하자다. 알겠어요? 7, 8년 전에 우리 수강생 중에 주유소 하는 사장이 있었습니다. 사장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제 뭡니까? 세차기 그게 뭡니까? 왔는데 성능을 막 너무 좋다고 자랑 막 해가지고 카탈로그 성적. 근데 뭐 성적 뭡니까? 그 카탈로그에 나오는 성능을 발휘해야 하네. 안 하니까 이 공부를 배우니까 눈이 벌떡해가지고 뭐 원장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전화해가지고 계약 해지한다고 하고 들고 당장 두고 가라 해라 이랬더만. 그래가지고 당장 두고 가라고 하고 막 전화 확 끊어보고 그래 보니까 됩니까? 찾아왔어요. 그러면 세차기 설치할 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세차기 공짜로 안 해줍니다. 세차기 돈 줘요. 그래서 됩니까? 막 지랄하고 당장 두고 가란 말이야. 막 해버리니까 합니까? 1,000만 원 가져더라.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봐줬어요. 그래가 제가 뭡니까? 회를 한 2번, 3번인가 얻어먹었어요. 이 공부를 배우니까 그렇게 이득을 본단 말이야. 재산적 이익을. 알겠습니까? 이게 뭐야? 성능에 미치지 못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야, 성능이 안 미치잖아. 계약 해제. 당장 들고 가, 임마. 그러니까 당장 치고 가면 저거 돈 뭡니까? 그래야 되고,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1,000몇백만 원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한 1,000몇백만 원 중에서 한 1,000만 원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회나 두 살에 사주고 끝내버려. 자, 그래도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매료돼가 제가 계속 이 적자 보고 있는데도 뭡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전화하고 뭡니까? 소주 한잔 사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예? 돈 많이 벌잖아, 이제. 좀 사줘. 요즘은 다 안 되니까 전화도 못 하고 있지만.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판례도 별표. 첫 번째 판례가 이제 2번이가 나왔고요. 두 번째 판례가 3번이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2번 나왔고.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자, 행간편으로 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고, 건축 불가능이 됐다. 이건 뭐의 하자다? 자, 건축하기로 해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보니까 건축이 안 돼. 이게 목적물의 하자입니다. 자,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고,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돼 있죠? 이거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매수인의 권리는 특정물 매매일 때는 해제와 손배인데 불특정물은 뭐까지 포함된다고요? 여기 나오네요. 완급 포함된다. 완급. 불특정물은 완급화. 자, 됩니다. 이 바가지 이런 거야. 알죠? 많이 쌓여 있는 거. 이런 것들. 불특정물 이런 겁니다. 자, 과실상계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작년에 시험이 34회 때 기출이야. 자, 표현대리 옆에서 표현대리에도 과실상계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해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맨 끝에 판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하자 발생 및 확대 강화한 매수인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정하는 게 상당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이제 내용 전체적으로 이거 줄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